자, 그렇게 이제 웹크린 중에서 모직은 이런 식으로 물의 온도가 중요하게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크류. 실크류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라신을 제거한 생사, 제거 안 한 생사. 여러분, 세라신이라는 것은 실크 누에 꽂혀서 실이 나오잖아요. 실이 나올 때 실이 수월하게 편안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누에 꽂힌 꽁문에서 나오는 윤활유입니다. 윤활유. 말 그대로 윤활유가 기름계통이겠죠. 그 기름계통이 실 위에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를 가지고 실을 뽑아가지고 그대로 천을 만든 게 봉견한복이에요. 봉견한복. 봉견이나 그걸 생사라 그래요. 생사. 근데 그런 것들은 보세요. 기름이 실 위에 얹혀져 있다 보니까 염색을 해도 염색 염료가 실 안에까지 깊숙하게 안 파고들고 한 50%만 파고들고 실 위에 색이 얹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염색을 할 때도 물의 온도를 50에서 60도 선에서 봉견한복은 염색을 합니다. 너무 고온으로 염색하다 보면 실이 꺾여요. 실크는. 그러다 보면 저온 염색을 해요. 저온 염색을 하다 보니까 고착이 완전하게 안 돼 있어요. 색 고착이 완전하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염색 결례도가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물에 잡아 넣었어요. 물 세탁을 했어요. 백발백중 다 물 빠집니다. 봉견한복 물 안 빠지는 봉견한복 없어요. 물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어떻게 봉견한복을 물 세탁을 할까? 그거는 이제 그 봉견한복을 염색을 할 때 염색한 과정을 알면은 답이 나와요. 지금 화면 딱 정중하게 나옵니까? 자, 보세요. 이게 봉견한복 실입니다. 실입니다. 이 실을 염색을 할 거예요. 잘 보세요. 봉견에다가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실크에다가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이 속에 있는 지금 뚜껑이 닫혀 있죠, 이게. 이 뚜껑이 닫혀 있으면 염료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먼저 이 뚜껑을 열어줘야 돼요, 이거. 뚜껑을 열어줘야 이 속으로 뭔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미산이라는 게 있어요, 개미산. 개미산으로 가지고 이 뚜껑을 딱 엽니다. 뚜껑이 열려. 개미산이 들어가면 뚜껑이 딱 열려요. 그럼 여기에다가 개미산이 뚜껑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개미산이 하는 역할은 색을 쫙 빨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물 속에 색깔이 있겠죠, 염색할 때. 그럼 그 색깔이 이 속으로 쫙 빨려듭니다. 실 속으로. 빨려들고 난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스톱하고 염색됐으니까, 실은 염색이 됐어요, 벌써. 물이, 개미산을 염으로 해가 물 속에 있는 염료가 쫙 빨려 들어왔으니까 실이, 실크 누에 꼬치의 색깔이 뭡니까? 투명한 색이겠죠. 그 투명한 색이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그 빨간색으로 변했는데 이 빨간색이 자, 여기서 그대로 실로 염색이 끝이다.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해가 이걸 물에 잡아넣어볼까요? 물에 잡아넣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뚜껑이 지금 안 닫혔잖아. 그럼 여기는 물이 쫙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와서 이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거를, 뚜껑을 닫아주는 역할을 해야 돼. 뚜껑을 닫아야 돼. 그럼 뭐를 닫느냐? 빙초산이라는 게 있어요, 빙초산. 이거 염색하는 과정이에요. 빙초산을 쫙 넣게 되면, 여기에 뚜껑이 딱 닫아져요. 그럼, 빙초산이 들어간 이후에는 이 물이 안 빠져나와요. 빙초산이 벌써 들어가서 더 이상 물이 안 빠지게 딱 고착을 시켜놓은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세탁하는 과정을 봅시다. 여기에 색깔을 넣을 때 개미산이라는 거, 산성을 넣었죠, 산성. 그 다음에 고착을 시킨 것도 빙초산이라는 거죠, 산성으로 했죠. 근데 여기 만약에 우리가 쓰고 있는 세제, 알칼리 세제, 아니면 중성세제 써보세요. 자, 알칼리 세제를 넣으면 바로 우리가 그 실크나 모에서 색을
뺄 작업, 색 빼기 작업할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캐시미아 100%입니다. 여기서 이 색을 좀 연한 색으로 만들고 싶다. 이게 옷이 진해. 지금 입고 있는 옷 색깔이 너무 진해. 이걸 좀 전체적으로 좀 연하게 좀 색을 좀 빼고 싶어. 그럴 때는 뭐로 하느냐면 암모니아라 하는 걸 잡아 넣습니다. 물 속에다가 암모니아를 넣게 되면 이 색 전체가 싹 빠집니다. 빠지는데 제가 입고 있는 이 진한 청색이, 진한 곤색이 하얀색이 됩니다. 절대 하얀색이 안 돼요. 그냥 색깔만 연해져요. 그럼 빠져나온 색깔이 물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암모니아를 넣게 되면. 자, 암모니아는 뭡니까? 알칼리입니다. 강알칼리예요. 근데 그 강알칼리가 실크에다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색이 싹 빠져봅니다. 안 되겠죠? 알칼리 세제 쓰면 큰일 납니다. 실크에는. 자, 중성세제. 마찬가지입니다. 중성세제 쓰면은 동질성에 동물성 지방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방을 가지고 있어요. 지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실크에 있어서 색이 빠집니다. 여러분들 쓰고 있는 하나로 세제, 파워풀, 뭐 중성세제, 히노키 그 어떤 걸 써도 실크는 물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세제를 써야 되냐?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카드로 한번 보세요. 칼라 브라이트라는 실크 전용 세제가 있어요. 줘보세요. 한번 줘보세요. 카드로 그거 맡은 거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실크 전용 세제, 칼라 브라이트가 있어요. 요거는 실크 전용입니다. 산성입니다. 산성. 그래서 요 세제를 가지고 먼저 여기도 계면활성제는 다 들어있어요. 계면활성제 들어있는데 산성 계면활성제예요. 산성 계면활성제. 그래서 자, 실크를 빨아야 돼요. 봉겐 한복을 빨아야 돼요. 자, 통도리에다가 맨 그 통도리에다가 물을 많이 잡으세요. 물을 적게 잡으면 안 돼요. 실크 빨 때는 물을 모직보다 더 많이 잡아야 돼요. 왜? 혹여나 색이 빠져도, 자, 색이 왜 빠지냐면 100% 고착이 되어 있는, 100% 고착이 됐으면 안 빠지는데, 세라신 때문에 한 50% 정도만 실속으로 염료가 들어가 있고, 한 50%는 위에 얹혀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물속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산성세제를 써도 고착이 되어 있지 않은 염료는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빠져나온 염료가, 예를 들어서 빠져나온 염료가 다시 섬유로 부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염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봉견이 색깔이 한색으로 되어 있는 옷 같으면 이염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색이니까. 근데 반은 흰색이고 반은 빨간색이다. 이래서 반은 흰색, 반은 빨간색인데 빨간색에서 흰색으로 이염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은 많이 잡으시라고. 물이 희석의 양이 많으면 문제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흡수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옛날에는 이염 방지제라는 게 없었어요. 이염 방지제라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동물성 섬유, 그러니까 천연 섬유용 스카이 002가 나와 있죠. 이럴 때는 실크 봉견 한복, 예를 들어서 색동 조거리 봉견,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그 어떤 세탁업자라도 물에 빨라 하면 못 빨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간단해요. 찬물에 물 많이, 그 다음에 산성세제, 거기에 이염 방지제를 조금 넣으시라고. 혹시나 모르는 보험입니다. 여러분들 이염 방지제 스카이 001이나 2는 보험료 넣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걸 넣는다고 해서 옷에서 물이 안 빠지느냐? 빠집니다. 빠지는 거를 못 빠지게 하는 게 아니고 빠져나온 놈을 옷에 재흡착을 방지하는 게 이염 방지의 역할이에요. 빠져나온 놈은 빠져나오라 이거지. 그 대신에 다시 붙지는 말아라. 그게 이염 방지의 역할이니까 혹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용을 하셔야 돼. 옷을 빨 때 단색이다. 뭐 한복 치마인데 막 옷에 너무 막 수용성 잔치집에 가가지고 수용성 얼룩을 뭐 너무 많이 묻혀왔다. 근데 한복이라도 있죠. 밑에는 실크인데 그 어깨 매는 거 있죠. 어깨. 그거는 면으로 돼 있어. 하얀 면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빨간 치마인데 빨간 치마를 물에 넣는데 단색인데도 이 어깨 그런 거 있죠. 어깨 이렇게 면으로 된 거. 여기에 빨간 물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염 방지를 꼭 넣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물의 온도를 찹게. 근데 찹게 하니까 어느 정도 차보냐 하면은, 원래는 0도입니다. 0도. 이제 얼기 전, 그래, 0도는 좀 뭐하고, 한 5도. 손을 넣었을 때, 그래서, 저는 테스트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수돗물 틀어놓고, 겨울철에 수돗물 틀어놓고, 거기다가 얼음을 좀 넣었어요. 얼음을 좀 넣어가지고 하니까, 100% 색동저고리도 물 하나 안 빠지고 깨끗하게 세탁이 돼요. 근데, 자, 여러분들, 찬물에 무슨 때가 빠지냐? 모직은 38도를 해가 온도를 줘야 때가 빠진다지만, 이 희한한 게 칼라 브라이트라는 세제 자체가 찬물에서도 때를 빼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제예요. 그렇게 찬물로 해도 때는 빠지더라고요. 해보세요. 제가 시킨 그대로. 해보시면은, 그러면 자, 지금 현재 모직과 실크 이 두 가지를 웨트클린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얘기했죠. 이 두 가지가 웨트클리닝의 정답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웨트클리닝을, 웨트클리닝 대상품은 아닌데, 섬유는 아닌데, 대상이 되는 게 있어요. 청바지인데, 물이 나는 청바지 말고, 요즘은 또 물 하나도 안 빠진 청바지, 그러니까 물을 안 뺀, 워싱을 안 한 거 있죠. 그런 청바지가 유행을 해요. 손 입고 자꾸 손 대다 보면 손에 청바지 물이 빠져나올 정도의 그 진한 청바지가 있거든. 그거를 착용을 하던 과정에 기름기가 묻었으면은 드라이 하면 돼요. 색 안 빠지잖아. 그죠? 드라이 해도 돼요. 면이지만은 드라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름이 묻은 게 아니고 음식물이 묻고 다른 수용성 얼룩이 많이 묻었다. 그럼 드라이해서 안 나가잖아요. 그럼 물에 빨아야 돼. 그럼 일반 물에 빨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냥 이게 면이니까 알칼리 세제 쓰자. 그러면 색 다 빠질 겁니다. 그러면 그 옷이 명품이다. 청바지 한 개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건데 작살나는 거야. 그때 웨트클리닝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는 웨트클리닝. 면이지만은 웨트클리닝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빨 것이냐? 면인데, 면에다가 예를 들어서 산성세제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제를, 알칼리 세제, 중성세제, 산성세제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세제를 선택을 해야 될까? 산성을 쓰게 되면 색이 빠집니다, 오히려. 면에는. 그러면 알칼리는 또 빠져요. 그럼 중성세제를 써야지. 중성세제를 쓰는데, 이건 중성세제는 파워풀이나 아나로나 뭐 이런 거 쓰시면 돼요. 근데, 자, 여기서 그 청바지에 휘가리라는 게 있잖아요, 휘가리를 안 가기 위해서는 일단 청바지를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야죠. 그럼 똑바로 밟으면 안 돼요. 그러고 세탁기를 돌리면 또 휘가리가 갑니다. 청바지인데 뭐 이렇게 어려워. 고가의 청바지들은요, 손님이 그 색 빠지면 날라는 청바지 있어요. 물 변상해야 돼요. 그럼 드라이에서 죽어도 안 빠지니까 어쩔 수 없어. 기본은 드라이를 해줘야 돼. 그런데 드라이를 하면 안 나가는 오염물질이 묻었을 때 물에 들어가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첫째 중성세제. 그 다음에 물의 양을 많이 잡고. 그 다음에 뭘 넣어야 되냐? 소금을 넣어야 돼요. 소금 넣으시라고. 소금 넣으면 색 안 빠져요. 면에는. 세탁기 돌리지 마시고, 그래 좀, 물온도 한 38도 정도에 그냥 담가놔 보세요. 깨끗하게 빠질 거예요. 그럼 탈수 강하게 해도 돼요. 뒤집어서 했기 때문에. 안 뒤집고 만약에 하면 휘가리 나갑니다, 그것도. 그리고 마지막에 헹굼할 때 반드시 가지제를 넣어줘야 돼요. 왜? 모든 옷은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색이 살짝 까집니다. 가지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옷을 부드럽게만 해주는 게 아니고 온색을 살려줍니다. 가지제가 하는 역할이. 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염 방지, 이염 제거, 수축 방지, 수축 복원, 칼라 복원, 이게 바로 물 세탁을 하기 위한 완벽한 기술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라이 클리닝만 하던 대상품이든 모아 실크를 물에 빨려고 할 때 제일 큰 두려움이 뭡니까? 첫째, 모직은 수축할까 두려움. 그 다음에 실크는 물이 빠질까 두려움. 맞죠? 그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대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수축도 안 하고 색도 안 빠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탈수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옷걸이 끌어 말리면은 나중에 다른 일 하려면 여러분들 일반 물세탁에 있는 거 다른 일 하는 거랑 똑같아요. 힘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일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잖아요. 드라이 클리닝 해가 나오는 것은 다른 일 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정장 상의 하나 한 다리는데 5분 걸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물에 빠른 나온 정장 상의 하나 따르려면 10분, 15분 걸렸다. 시간이 많이 되면 우리 돈이 있다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도 시간을 줄여야 돼요. 반드시 웨트 클리닝을 하고 난 후에는 상의는 인체 성형기에 걸어가지고 바람만 나오면 확 부세요. 자, 바람을 불 때 아주 좋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인체 성형기에는요, 와이셔츠를 하나 입히세요. 와이셔츠 큰 거 있죠? 3X 라지 같은 거, 그것도 나일론, 면 말고, 그렇지만 그런 걸 하나 사세요. 인터넷 보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나일론이면 제일 좋아요. 나일론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인치 프레스 나오는 온도가 80도다. 그러면 나일론으로 되어 있으면 나일론이 그 열을 흡수를 해요. 그럼 더 뜨거워져요. 열이 더 나요. 면은 흡수하되 온도를 식혀줘야 되겠다고. 그럼 나일론은, 우리 나일론 알죠? 나일론 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성형기에다가 와이셔츠 큰 걸 사가지고, 이 소매 있죠, 소매. 소매를 고무줄로 묶어보라고. 와이셔츠 소매 마지막에. 그리고 어깨에 보면은, 인체 성형기에 어깨에 그거 달렸죠? 자크를 열고, 와이셔츠를 입히고, 와이셔츠 소매 끝에 고무줄을 묶어가지고 딱 잡아놓으면 뭐 돼요? 풍선 돼요, 풍선. 그럼 앞에 여기 있죠, 단추도 됐으면 단추 떼고 찍찍이. 여기서부터 밑에 찍찍이를 암수몸을 달아갖고 딱 입혀놓으면, 단추 달아놓으면 안에서 이 단추 자국이 생기더라고. 그래도 미싱으로 박아놓으면 나중에 입히기 힘드니까. 그 찍찍이를 딱 해가지고 쫙 붙여놓으면 안에서 바람을 쫙 불면 풍선이 되잖아요. 그 위에다가 정장 상의 같은 걸 딱 입혀요. 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인체 성형기가 소매가 없잖아. 이 소매도 물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져요. 그럼 이 소매도 안에서 바람 불어가 형을 잡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와이셔츠를 하나 입히라는 거예요. 일본에는 그런 기계가 나옵니다. 웨이트 호마락 하는 기계가 있어요. 근데 저거 필요 없어요. 그 기계 사도 못해요. 2,500만 원이에요. 근데 다나카 선생이 한국에 와가지고 딱 놀라는 게, 우와, 이거는 웨이트 호마를 집집마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네. 인체 성형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인체 프레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얼마입니까?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사는 거. 그 여기에다가 와이셔츠를 입힌 거야. 입히니까 웨이트 호마가 돼본 거야. 그리고 바람 조절하는 거 있죠. 옆에 강약 조절하는 거 레버 달랬잖아요. 실크는요, 여러분들, 실크나 아니면 여자 옷이나 이런 것들은 품이 적잖아. 그러면 또 바람을 약하게 해야 돼. 세게 하면 옷이 늘어져요. 수분이 묻은 상태에서 강한 바람을 주게 되면 옷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봐가면서 옷에 풍향을 봐가면서, 원래 그 일제 웨이트 호마는 온도 조절기, 바람 조절기가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옆에 레바 있죠. 이 레바로 강, 중, 약이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딱 조절하면서, 여자 옷 같은 거, 이 품 적은 것들은 약하게 해가지고 싹 불어내고, 또 남자 옷 같이 내것이 덩치 큰 사람들은 강으로 해가 불어내고, 이런 식으로 형을 딱 잡은 상태에서 딱 해보세요. 한 3분 정도만 수동으로 열풍 내면은 그대로 딱 있어요. 그대로 자연건조 딱 식으면은 나중에 다른지 드라이가 나오고 다른 것보다 더 빨라요. 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쑥쑥 타면 돼요. 자, 바지는 어떻게 할까? 바지는 뒤집으세요. 바지는 그대로 하지 말고 바지를 뒤집어가지고 고시프레스 그시라고 잡고 잘 묶고 뒤집어서 해야 쫙 펴집니다. 그러면 솔기 있죠, 솔기. 순모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물에다 갖다 놓으면 솔기가 어떻게 돼요? 솔기가 막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달리지 할 때 그걸 갈라야 되잖아요. 근데 뒤집어서 고시를 치게 되면 다 펴져요. 그리고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솔기가 그대로 있어요. 솔기가. 이거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지금 웨트 클리닝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거 하나도 헛들이지 말고 여러분들 그대로 실천하세요. 크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큰 장비를 사고 뭘 해가지고 해라는 거 물론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장비 팔기 위해서. 근데 따지고 보면 저도 케미칼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제일 돈 안 드는 일이죠. 장비 없어도 되고 디테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게가 넓으면 모르지만 좁은 가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안 떨어져요. 오히려 더 빨라요. 자,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드라이 클리닝 정장 상의 한 개를 갖다 얘기해 봅시다. 정장 상의 하나를 드라이 클리닝해서 나와서 단질까지 해가 나가는 시간과 웨트 클리닝해서 나가는 시간과 어떻게 빠를까요? 여러분 생각해. 드라이가 빠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드라이는 보세요. 드라이 이게 코스 다 돌리면 30분은 최소 20분 이상 걸려요. 세탁기 돌아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탈수된 시간까지 다 합치면 20분 정도인데, 근데 웨트 클리닝은요 3분은 끝나요. 3분. 세탁은 3분 만에 끝나. 오래 안 걸려요. 물속에 오래 담가놓을 필요 없어요. 물속에는 한 1분에서 2분만 담가놓으면 때는 다 빠져요. 그리고 헹굼하고 탈수하면 5분 안에 끝나요. 세탁이 5분 안에 끝난다고. 그 다음에 인체 성형기에 걸어가지고 빵 하는 거 한 3분. 그리고 그 자연문조, 물론 빨리 하려면 인체 성형기에서 5분에서 한 10분 정도만 꽉 해놓으면 건조가 다 돼요. 근데 그래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히려 따지고 보면 웨트 클리닝이 더 빨라요. 시간 많이 안 걸린다. 안 걸리니까 한번 해보세요.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 드라이보다 시간이 늦게 될 것이다. 그건 오산입니다. 제가 얘기해 준 대로만 하면은 드라이 했는 시간이나 거의 막상막하예요. 그럼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손님한테 굳이 그렇게 빨리 내주면 안 돼요. 옷이, 영업을 할 때, 보고 오염물질 많고 보온광화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많으면 일부러 시간을 일주일씩 잡으시고, 일주일씩. 고객은, 그렇다고 우리가 일주일 내에 그 옷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고객들은, 이거는 일주일 내에 하는 것 같다. 왜? 돈을 더 받으니까 내가 시간을 더 오래 걸린다는 그런, 그걸 줘야 돼. 빨리 해줄 수 있어도 일부러 빨리 안 해주면 돼요. 그 하나의 요령이에요. 자, 그래서 웨트 클리닝, 모직, 실크, 면 청바지, 뭐 이 정도 하면은 웨트 클리닝은 거의 다 돼요. 근데 웨트 클리닝 금지품이 있어요. 금지품. 안 해야 될 거 있어요. 옷에 밍크가 달린 거는 무조건 하면 안 돼요. 밍크 조금이라도 달려있으면 그거는 절대 웨트 클리닝 하면 안 돼요. 그건 다 드라이해서 때가 빠지든 말든 그건 안 된다 하고, 밍크가 붙은 거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우털이 달려있다, 뭐 라콘이 달려있다, 이런 건 상관없어요. 다른 털은 다 괜찮아요. 밍크 말고는. 자, 이렇게 해서 웨트 클리닝에 대한 특히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건 과목에 나갈 거예요. 그래서 웨트 클리닝은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웨트 클리닝. 환경을 만들어주고, 첫째 물이라든지 물 온도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물 수위, 그 다음에 케미칼, 세제 어떤 거 써야 되고, 그럼 컨디션. 그 다음에 참 특히 봉견 한복입니다. 얘기하는 건 한복을 웨트 클리닝하고 난 다음에 후가공제를, 가지제를 쓰면 사고입니다. 사고. 절대 쓰면 안 돼요. 뭐 써야 되냐? 나노풀을 넣어야 돼요. 한복은, 봉견은 빳빳해야 되잖아요. 거기다 가지제 넣으면 보들보들해져서 못 써요. 실크도 두 가지가 있죠. 봉견 한복처럼 쁘덕쁘덕한 실크가 있는가 하면은 실크 브라우스라든지 넥타이나 이런 것처럼, 머플러처럼 부드러운 것들은 에비스 광실리콘을 써야 돼요. 광실리콘. 가지제가 아닌 에비스 광실리콘을 써줘야 돼요. 거기다가 가지제를 넣게 되면 얼룩이 생길 수 있어요. 넥타이라든지 실크 브라우스라든지 매끌매끌한 실크 있죠. 부드러운 실크. 여기에는 가지제 쓰게 되면 가지제가 가지고 있는 지방 성분이 붙다 보면 얼룩이 생길 수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는 가지제가 아닌 에비스 광실리콘을 조금 넣어주는 게 좋다. 다른 질문? 두 가지 다 쓰는 경우는 가지제하고
가지제는 모직 종류만 쓰고, 그 광실리콘은 실크예요. 실크에 쓰는데 실크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봉연체는 뻣뻣한 거는 뻣뻣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부드러운 건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뻣뻣한 거는 나노폴 쓰고, 부드러운 거는 광실리콘을 쓰고. 또. 웨트크림 하는데요. 마스크 내리고 얘기했어. 웨트크림 하는데, 예. 양복 같은 거 에리다가 이제 목 기름때가 예. 이런 거는 웨트크림으로. 아, 그거는 그때 유스테인 있죠. 유스테인을 싹 바르고 스팀을 한번 싹 뿌려주고 하세요. 여러분들, 웨트 클리닝에서 물속에서 때를 빼기라고 막 무지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웨트 클리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걸 전처리를 해줘야 돼요. 전처리를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스파팅에서 스팅글 있죠. 스팅글로 그 유스테인을 발라놓고 촉촉촉 부으시라고. 그러면 진한 얼룩거나 때는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웨트 클리닝은 때를 뺀다는 개념이 아니고 헹군다는 개념으로 세탁을 해주시라고. 일반 우리 물 세탁은 때를 빼는 목적으로 세탁을 하잖아요. 근데 웨트 클리닝은 때 뺀다고 세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개념을 우리가 웨트 클리닝을 하기 전에 전처리를 했잖아, 그죠? 전처리제를 미라클이나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알칼리제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웨트 클리닝의 전처리제는 유스테인밖에 없어요. 유스템 싹 발라주고 스팀 싹 주면 거의 99%대는 다 빠집니다. 얼룩 같은 거. 그럼 좀 공부학들한테 드라이 한 다음에. 그것도 괜찮아요. 드라이 한번 하고 웨트클리닝 하는 것도 좋아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면 돼요. 나는 드라이 하고 또 웨트클리닝 힘들다. 그냥 기름 얼룩이 조금밖에 안 묻었으니까 이럴 때는 유스템 바르고 스팀 싹 뿌리면 다 없어지니까. 그리고 웨트클리닝 하시면 되고. 네, 그렇게. 웨트 클리닝을 하게 되면 연한색은 관계없는데 진한 색들 있죠. 색깔 진한 거. 검정이나 빨강이나 찐곤색이나 이런 것들은 세탁하고 나면은 색이 살짝 연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인체 할 때 리메이커 있죠. 리메이커를 한번 싹 뿌려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색보다 더 진하게 쫙 나옵니다. 전체가. 진한 색에. 그래서 웨트 클리닝의 중요한 거는 수축, 그 다음에 이염, 그 다음에 색이 빠진 거, 이거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어야지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그 얘기는 지금 다 해줬어요. 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 제가 상세하게 얘기해드렸는데, 한복에 오염이 많은 거는요, 전처리를 어떻게 하죠? 어떤 걸 가지고? 한복은 오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래된 거 있죠. 1년씩, 2년씩 먹으면 그거는 안 빠집니다. 그거는 보건 가공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때는 위험을 부담을 안고 그건 좀 더 보건 가공할 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웨트 클리닝은 보건 가공제를 쓰는 거 아닙니다. 웨트 클리닝은 묻은 지 얼마 안 된 얼룩까지 빼는 거지. 여기서 오래된 얼룩은 절대 웨트 클리닝에서 안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너무너무 오래된 때다. 얼룩이다. 원래 보면 한복은 자주 입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있다 보니까 얼룩이 묻은 지 오래된 게 많아요. 받을 때부터 그걸 안 나간다고 얘기하시고, 드라이만 해줄 수도 있고, 웨트클리닝만 해줄 수도 있고, 보온 가공까지 해달라. 근데 보온 가공을 할 때는 단색에 한해서 해주세요. 단색. 여러 가지 혼합돼서 안 되고. 그리고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온 가공할 때 말씀드릴게요.